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유익한 부동산 정보 전해주실 윤현우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현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제 지역 분석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방 자치 경쟁력 무려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다고 하고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은 내륙과 해안가 쪽으로 거점되고 있는데요. 경기 서남부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위로는 안산과 그리고 안산과 그리고 수원 거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인과 오산과 평택이라는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의 거점으로서 경부와 그리고 서해안 벨트 쪽에 따른 도로적인 현황들을 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네, 이제 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화성의 본격적인 개발 호재든 아니면 또 일자리가 창출될 이슈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저희가 터치 스크린에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화성이라는 지역에 대한 주변의 여건들, 특히 이제 서해안을 벨트로 한 기업 도시로서 성장한 도시이기도 하죠. 인구 84만이라는 도시가 120만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또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도로적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경부 고속도로와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축으로 인한 동서쪽에 거점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한 제2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 평택에서 시흥간도로가 화성을 지나가고 있고요. 평택에서 또 들어가는 부분에 화성과에 연결되는 고속도로들, 이런 축에 따라서 수직 구조의 4개의 고속도로망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축에 연결되어 있는 동탄권에 따라서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감에 따라 사통팔달의 교통의 입지가 잡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성시 개발축에 따른 공간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요, 2대 생활권과 그리고 6도심, 그리고 9 지역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개의 대생활권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은 병점과 동탄을 기점으로 해서 동부생활권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서부생활권 축에 따라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6도심에 대한 부분으로 동탄과 병점, 봉담이라든지 남양, 송산, 향남에 대한 6가지에 대한 지역의 거점 도시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과거에 동탄과 남양과 향남이라는 지역의 3도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거점으로서 기능들이 커지고 도시로서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3개의 도심이 또 추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도심에 대한 성장축으로 지금의 구조가 잡혔는데요. 보시게 되면 동탄, 병점, 봉담, 남양, 송산, 향남에 대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이라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경부고속도로 축에 따른 하나의 거점으로서 1000만 평에 해당되는 신도시가 잡혀 있죠. 동탄 1, 2 신도시가 그런 경우가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또 좋기 때문에 수서에서 지제까지 개통되어 있는 SRT, 동탄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GTX라는 광역급행 열차가 A 구간에 따른 서울 삼성역에서 동탄까지 개통이 되었을 때 향후 2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점이라는 지역은 2000년도 초반에 경부선 개통되면서 병점역에 대한 주변의 하나의 호재가 또 되었던 지역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속도가 좀 더뎠고요. 규제가 많이 좀 따랐던 부분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밑으로는 오산과 위로는 수원이라는 지역이 접해 있는데요. 특히 수원이라는 바로 병점 위에 160만 평의 군공항이 위치하다 보니 고도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많은 영향을 줘왔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공항에 대한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가시화가 되고 그로 인한 주변의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또 수혜가 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동북권 같은 경우는 동탄과 병점에 따른 서로 간의 교통에 대한 접근성적인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봉담이라는 지역은 수원과의 또한 접근성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서울 과천 의왕간 그리고 수원을 거쳐서 봉담으로 내려오는 도로망이 수직적으로 잘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서축에 따른 봉담으로 들어가는 수인선, 전철 개통됨에 따라서 봉담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도시 거점의 역할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남양이라는 지역, 특히 화성시청을 소재하고 있는 남양 행정타운과 주변에 대한 산업단지에 대한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또 하나의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산 도심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에 준하는 하나의 개발의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좌우로 동서쪽의 도심 개발과 남측에 따른 자동차 테마파크를 비롯한 산업에 대한 하나의 또 거점이 되고 거기에 공룡한 화석이라든지 국제 테마파크 95만 5천 평에 대한 개발 호재를 또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축에 따라서 동서축에 따른 하나의 개발축이 형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향남이라는 지역. 네, 향남하면 생각나는 게 트리플 역사권, 제약단지와 바란산단의 배후도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향남 1, 2지구에 합쳐서 150만 평에 대한 배후도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해선 복선 전철에 따라서 송산과 남양과 그리고 향남을 축으로 인한 내려가는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향남역을 기점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역에 따라서 신안산선과 그리고 바로 위에 봉담, 위에가 수원 호매실로 연결되는 특히 신분당선이라는 강남에서 판교, 광교까지 개통을 했죠. 그 광교에서 수원의 호매실로 내려오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따라서 추후에 봉담과 향남으로 내려오는 트리플 역사권에 대한 기능이 같이 형성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축에 따른 하나의 개발축과 남북축에 따른 개발축에 따른 십자 형태의 사통팔달의 기능적인 부분들도 예측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 도시개발 관련된 조감도인데요. 네, 동탄 1기 신도시 273만 평과 2기 신도시 730만 평이 합쳐져 있는 1,000만 평의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화성 반도체와 기흥 반도체 그리고 제2 동탄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47만 평의 동탄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이런 개발축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기능이 형성돼 있고요. 병점을 기초로 해서 동과 서축에 따른 지금의 이제 개발축에 대한 방향들도 서축에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담이라는 지역에 대한 배후도시, 네, 수원과의 접근성적인 부분들, 수도권과의 연계되는 교통에 대한 또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남양이라는 화성시청에 대한 하나의 행정타운과 주변의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도시,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여건과 향남 2지구에 대한 조감도인데요. 1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고요. 전철역에 대한 부분 트릴 역세권이 이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에 대한 호재축을 가지고 6도심에 대한 평가들을 해보시면 화성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됩니다. 자,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도시 화성입니다.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 그러면요. 경기 서남부권에 위치한 지역이죠. 그리고 해안가를 축으로 해서 하나의 거점이 된 서해안벨트의 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축과 서해안고속도로 축에 따른 거점으로서 개발이 또 되어 있고요. 동탄과 병점 그리고 봉담과 남양, 송산과 향남이라는 하나의 동서, 남북 측에 따른 거점으로서 도시가 3도심에서 6도심으로 커진 지역이다. 향후에 대한 또 84만 인구가 120만이라는 도시 계획을 가질 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또 하나의 도심으로서 커져갈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분석하시면 좀 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